5월 1일이요? 5월 1일이 무슨 날이었나요? 잘 모르겠는데. 5월 1일 근로자의 날 맞나요? 5월 2일 근로자의 날이라고 들어보기는 했는데 저는 원래 학교 개교 기념일인 줄만 알고 있었는데 근로자의 날이라는 걸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날이죠.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그것도 최근에 알게 됐어요. 원래는 몰랐어요. 주변에 다 자영업자 하시는 분만 있어가지고. 근데 그거 알게 되면서 이제 쉬는 날이라는 것도 같이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쉬는 날 같아요. 근데 전 프리랜서라서 일이 없으면 쉬는 날이죠. 빨간 날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뭐 항상은 아니셨는데 쉬셨던 것 같습니다. 빨간 날로 봤던 것 같아요. X. 제가 아직 근로자의 날을 겪어보지가 않아가지고 쉬는 날인지 안 쉬는 날인지 잘 모르겠어요. 당연히 쉬는 날이죠. 근로자를 위한 날이니까요. 그냥 집에서 뒹굴뒹굴 하면서 영화 많이 한번 봐보고 싶어요. 쉬는 날이라서 원래는 나가서 산책도 하고 돌아다니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는 못 나갈 것 같아요. 집에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아직까지는 따로 딱히 계획을 세우진 않았어요. 제가 평소에 못했던 공부를 좀 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일단은 빨간 날이라고 하니까 좀 늦잠 자고 그동안 못 봤던 영화를 좀 볼 생각입니다. 실은 근로자의 날이 저희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이어서 엄마 아빠와 함께 맛있는 음식과 또 약간의 조촐한 파티를 할 예정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아직 나가서 놀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들이를 가고 싶습니다. 시민의 참여로 제작되는 시민영상 특이점. 오늘은 5월 1일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해봤습니다.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세계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 바로 5월 1일 근로자의 날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요즘 들어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일을 할 수 있는 20, 30대 청년들은 신규 채용이 확 줄면서 일자리 부족으로 일을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청년들의 입장에서 좀 더 세밀하게 근로자의 날을 되짚어볼까 합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을 만나봐야겠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청년,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무르익은 상태. 바로 저희들입니다. 네, 저희는 이제 유사 청년이고요. 진짜 청년 두 분과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볼까 하는데 요즘 주변 청년분들 취업 활동 어떻습니까?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지금 취업 시장이 사실상 문을 닫은 격이고요. 제가 아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앞두고 있는데 면접이 무기한 연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런 심리적으로 압박이 강하고 네. 혹시 면접 자체도 철회될까 봐 걱정하는 경우도 네. 많고요. 네. 공기업이나 뭐 사기업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도 지금 어쨌든 자영업들은 있는 이제 아르바이트생도 이제 해고하는 상황이니까 이제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게 주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같은 동시대의 청년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화가 나죠. 화가 나요? 화가 나고 이런 문제를 막 이제 개인의 이제 탓으로 하게 되잖아요. 아, 그래 내가 좀 더 준비할 걸 이러면서. 내가 뭔가 그 코로나 전에 뭔가 취업이 되어 있었으면 한편으로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또 이걸 탓할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재난이잖아요. 그러니까 재난 상황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자, 이 근로자의 날이 법정 기념일인데 또 법정 휴무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회사의 재량에 따라서 쉴 수도 있고 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이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저희가 돌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두둥. 오늘 요거 세 문제 중에 두 문제 이상 못 맞추시면 출연료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럼 준비되셨으면 한번. 버라이어티였나요? 자, 우리 문제 출제는 송문식 위원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는 근로자의 날이 금요일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3일간 연휴를 좀 즐길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 근로자의 날이 주말인 경우에 대체 휴일이 발생될까요? 자, 안 될까요?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아, 예. 대체 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예, 근로자의 날이 주말과 겹친다 해도 대체 휴일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아마 간단했죠. 이거는 몸풀이죠, 예, 몸풀이. 이건 난이도를 좀 스파링이에요,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제로 근무하는 시급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한다면 2배의 임금을 준다고 합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예. 하나, 둘, 셋. 몇 배라고 생각하십니까? 1.5배? 1.5배. 예. 저도 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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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유급수당 1배, 그리고 근무급여 1배, 그리고 휴일 근무 가산수당 0.5배. 그래서 정답은 2.5배. 그런데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임금으로 지급한다고. 아마 그것들이 조금 헷갈리신 것 같아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유급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에 단시간 일하는 근로자도 포함된다.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O를 들어주시고 아니라고 하면 X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예, 두 분 다 똑같이 들어주셨어요. 정답입니다. 예. 원칙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는 제외지만 만약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했다라고 하면 계약 기간 내에 근로자의 날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두 문제를 맞추셨네요. 그래서 일단은 초년료가 나가는 것으로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역시 전문가들이다. 예, 예. 자, 노동과 근로의 가운데에서 열심히 고민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저는 근로. 저도 근로. 저도 근로. 노동하면 왠지 블루컬러 직업 계열의 사람들이 되게 열심히 공장 같은 데서 일할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로는 왠지 모르게 화이트 컬러. 항상 안 좋은 의미로 노동 많이 썼거든요. 막노동, 중노동. 그치. 그러니까 저는 항상 노동하면 뭔가 부정적이고. 근로는 좀 성실한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로자 하면은 9 to 6일 것 같아요. 반대로 노동자는 좀 6 to 9? 근데 딱 들었을 때 저는 아예 모르겠어요. 그냥 같은 뜻으로. 근로도 노동인데 근면한 노동. 근면한 노동. 그럼 노조를 결성을 하고 그렇지. 본인의 권리 주장할 수 있는 노동 관련한 전혀 없는데? 아, 독일로 비행기 타고 지금. CG로만 가는 거예요. 네. 과거에 고소를 해본 경험을 토대로 항의 문건을 작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혜원 씨는 대중매체 인터뷰 잘하시잖아요. 저 가족이니까. 좋은 거 생각났어. 젊은 세대를 겨냥해서 야 너도 노동자. 그치? 야 나도 이런 거잖아. 그러더라. 위에서 4개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싶은데 이제 그 밑에는 이제 전문적 냄새가 나가지고. 아무튼 독일이 빡세.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걸 한다는 건 진짜 신기하긴 하다.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이거 가르치면 난리 날 건데. 부모들이 항의를 하겠지. 우리 자식들한테 데모하는 기술을 가르치면 어쨌든 우리 넷이서는 노조 만들면 안 되는 걸로. 그러네요. 역량이 부족한 걸로. 노조가 지금 노조 3명 이상인가요? 법에 5명 이상인가요? 5명. 네. 3명이면은 마을 위원장, 공동체 부위원장, 활동은- 사무국장 하면 끝이죠. 그러겠네요. 예, 조합원이 없네. 예. 전 조합원의 간부하네요. 보호권이면 이것도 보호권이 노동자잖아. 보호권이니까 이 정도면 중학생하고 아직 겨룰 수 있어. 근데 중학생 애들이 어려운 거 배운다. 잠깐만.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로에서 써본 적이 없으세요? 회사 처음 들어갈 때 했는데 그냥 서명만 했는데 나는. 그치? 그냥 그거 안 읽어보고 설명했어요? 회사를 믿으니까. 읽어보고 하셔야죠. 근로자. 짠. 이 정도면 거의 맞춘 거 같아. 맞춘 거지. 아, 서술형은 좀 약한데. 그러니까. 아니 갑자기 그럴 수가 이거 못 쓰겠는데요? 저는 자퇴하겠습니다. 저는 검정고시로 그냥 고등학교.
헌법에 따르면 모든 노동자는 노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역시 대치동 출신. 아니 그냥 그대로 쓴 거예요. 노동을 통한 정당한 보수와 업무 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자서를 유급 15줄 적어야 되는데 8줄밖에 못해. 저는 일단 졸업 취소. 아 자진 유급. 저랑 같이 검정고시 합시다. 네,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사실 근데 일단 답을 하시라고. 네, 저는 되게 약간 빡빡한 스타일인데. 프랑스에 안테나기 잘해. 고등학교 못 갈 뻔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을 초등학교 때부터 당연하게 배운다는 것 자체에 조금 놀랐어요. 뭐 사회인이 돼서라도 이런 걸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다라는 거에 되게 혹시 선진국은 다르나? 갑자기 역시 한국은 아직 멀었다. 사대주의. 그러니까 사대주의. 근로자가 되기 위한 시험과 교육이었는데 이거 보니까 노동자가 되기 위한 어떤 시험과 교육인 것 같아요. 맞아. 우리는 그냥 성실히 일하는 것만 근로자가 되기 생각했지 위한 우리의 권리를 생각한 적이 없었던 것 이제 이 나라는 아이들을 이제 합당하게 일하는 노동자가 되기 위한 교육을 하는 거 보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중학교 졸업은 못했지만 뜻깊은 시간이었네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헌법상 정의된 헌법상 보호받고 있는 그 권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내가 활동할 수 있는지 이거를 공부한다는 거. 프랑스라든가 독일. 뭐 우리나라도 당연히 그래야 될 텐데요. 그래도 이때 청년의 입장에서 이런 교육이 진짜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신 게 있을 것 같아요. 근로자 입장에서도 뿐만 아니라 사측 입장에서도 교육은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오해가 있는 것이 노동이나 근로교육은 오로지 노동자나 근로자를 위한 교육인 것만큼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근로자의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과 의무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성숙한 어떤 근로의식이라든지 노동의식을 위해서는 이런 교육들이 결국은 회사와 또 직원 간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마치 국가와 시민과의 관계처럼 이런 교육은 꼭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저는 이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노동과 근로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전적 의미 말고 청년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이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조금, 예. 저는 대학교 때는 노동하면 힘든 것, 힘든 일, 이렇게 생각했고, 취업을 준비할 때는 간절히 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네, 근데 다시 이제 취업을 하고 나니까 힘든 일로 바뀌더라고요. 네, 그렇게 좀 계속 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근로보다는 노동에 더 가까운 것 같다는 생각인데 그 노동이 뭔가 타의에 의한 게 아니라 좀 자의에 의한 이제 노동인데 근로라고 하기에는 좀 빡센 면이 있으니까. 네. 네. 그러고 보면 예전에 TV 손자병법이라고 80년대 했던 유튜브에서 TV 드라마인데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걸 보면은 사무실 안에 책상 위에 컴퓨터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서류를 만들 때 그 타이피스트한테 부탁을 한다거나 그만큼 사람이 많이 필요했었죠. 뭔가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근데 지금은 혼자서 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직업의 숫자가 확 줄어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진짜. 요즘 또 청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게 뽑았는데 회사 들어가더니만 금방 그만두고 딴 데 간다고.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그 생태계 변화의 흐름이라고 네, 생각하는 것 같고 소위 말하는 청년들은 자기 발화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나와서 뭐 N개의 직업을 갖게 되는 것 같긴 해요. 네. 예. 다른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직장에서 취업을 하게 되면 두 가지에 되게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장 문화라고 하죠, 우리가. 그 문화와 이제 임금. 그 두 가지 때문에 이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물론 그 두 가지는 사실 안정성과도 관계가 있는 건데 요즘 청년들은 좀 삶의 질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하다 보니까 직장에서의 근무 시간이라든지 근무 강도 이것들이 조금 맞지 않으면 임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옮기려는 시도가 있고 임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직장 내에서 임금이 잘 오르지 않으면 좀 더 임금을 많이 주는 곳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고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은 완전히 사라진 것 같습니다. 또 그러면서 어르신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 우리 때는 진짜 말이야, 일하느라 쉬질 못했어. 하루 20시간이 뭐야? 28시간. 일주일에 10일을 일했다. 막 월화수목 금금금금 이렇게 일했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진짜 열심히 저는 진짜 뭐 저희 부모님 세대 다 한 직장에 30년 일하잖아요. 되게 존경스럽다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뭐 틀린 게 아니라 되게 존경하지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삶을 해석하고 있으니까 좀 네. 다른 방식으로. 네, 그거 네. 보면은 우리는요 주 6일째였어요. 네. 토요일 날 일했어요. 반나절 일하셨죠. 집에서 반공일이라고 그랬어. 반공일. 반공일. 근데 말이 반공일이지 사실 토요일에도 9시까지 일했어요. 맞아요. 왜냐면 사장이 퇴근을 안 해. 맞아, 그럼 맞아. 내가 어떻게 퇴근해? 맞아, 그러면은 맞아. 같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구조적인 걸로 좀 다른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왜 평생 직장을 어른들은 다닐 수 있었을까? 그것은 비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설사 그 직장에 비전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내 집을 마련한다든지 경제적 소득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다는 명확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참으시고 네. 수당을 얻기 위해서 28시간이건 30시간을 하시는데 과연 지금 청년들에게 그런 비전이 있을까? 기업 내에서의 밸류라고 하는 가치에 관련된 것들이 없는 경우에는 과연 한국 사회에서 지금 저희 청년들이 돈을 벌어서 뭘 이룰 수 있을까요? 자, 그러고 보면 시대가 변하면서 근로, 즉 일하는 것의 의미조차 참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요즘 흔히 쓰는 표현이 하나 있죠. 라떼는 말이야. 저도 오늘 방송하면서 라떼는 말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자, 근로에 대한 그 세대 공감 토크. 라떼는 말이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김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광명주입니다. 저는 20살 때 처음 근로를 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을 하는 거는 그 날짜를 기억해요. 2016년 4월 13일 날 처음 알바를 했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끝나고 겨울방학 때쯤 했으니까 21살이었네요. 편의점 알바 처음으로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알바는 어떤 거 해보셨어요? 알바는 저는 편의점 알바 해봤고 패밀리 레스토랑 그리고 교내에서 학생생활연구소에서 심리검사 요원으로 일했었고 또 대형 서점에서 영어 교재 홍보하는 업무도 했었어요. 저는 첫 번째 알바는 국회의원 출구조사 알바 오. 해봤고요. 이거 그러니까 1급이 되게 세서 좀 꿀알바? 얼마? 아니, 11만 원. 그리고 밥 괜찮은데요? 주고, 저녁 주고, 중간중간 간식 주고, 음료 사주고, 그래서 되게 좀 꿀알바였던 괜찮다. 기억이 있고, 두 번째는 저 패스트푸드점. 치킨 그 패스트푸드점 알바 해봤고, 그 다음에는 과일 주스. 좀 유명한 그 과일 주스 집도 해봤고요. 여론조사 알바 해봤고요. 리서치 회사에서도 알바 해봤고, 지금 하고 있는 식당 알바, 와플집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조교일도 해봤습니다. 진짜 많이 해보셨네요. 단타로 빡빡빡. 돈 많이 주는 거 탁탁탁. 아, 학원이랑 과외도 있네요. 네. 통장의 잔고가. 영원입니다. 돈은 금방 쓰더라고요. 네. 저는 그 2016년 당시에 시급은 6,030원이었어요. 되게 많네요. 그래요? 얼마 하셨나요? 저는 2,150원. 2,150원. 현재 시급 얼마죠? 요즘 한 8,000원 맞나요? 8,590원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이렇게 흘렀어요. 많이 좋아졌네요. 그때 어떻게 그 돈 받고 일하셨어요? 어떻게 그 돈 받고 일하냐고? 어떻게 그 돈을 받고 2,150원? 안 받는 것보단 나으니까요. 아, 알바를 안 하면 영원? 물가 상승률 고려하면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왜냐면 네. 그 당시에도 알바를 1시간 했을 때 내가 이 알바를 1시간 하면 김밥 한 줄을 사 먹을 수 있다거나 왕복 교통비가 나온다거나 그런 개념으로 했을 때는 지금이 훨씬 남는 돈이 많은 것 같아요. 뭐 버스비라던가 그런 기본적인 식비에 대한 물가 상승률보다는 훨씬 많이 오른 거죠, 임금이. 그때 당시에 김밥 한 줄 얼마인지 기억하세요? 김밥 한 줄이요? 사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대학생 때 한 그래도 3,000원 3,000원이요? 하지 않았을까? 지금이 3,000원이에요. 네, 넘어가도록 그때 하겠습니다. 소주가 한 병에 네. 한 1,050원이었던 걸로 기억하죠. 소주는 기억나시나요? 제가 마신 게 아니라 많이 팔았기 때문에. 정말 그 이유인 걸로 하죠. 네. 그러면 그 월급, 시급이 뭐 많다고 생각하시는지 적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때는 진짜 적었죠. 그 1시간 일을 했을 때 내가 무엇을 사 먹을 수 있는지, 왕복 교통비가 나오는지 그런 의미에서는 훨씬 가치가 커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사실 그 한 번 완전 급진적으로 오른 적이 있잖아요. 정부 바뀌고 나서. 그때
솔직히 말씀드려 저는 알바를 하고 있던 데에서 주휴수당을 못 받게 이렇게 줄었거든요. 14.5시간으로 줄었어요. 원래 20시간 가까이 하다가 주휴수당을 이제 저희는 근로계약서를 쓰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적은 시간을 일해도 돈은 더 많이 받았고, 그러면 제가 뭐 공부할 시간이라든지 제가 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좋았고, 사실 더 올랐으면 좋겠다는 그 개인적인 좀 마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20대로서 30대 명주 PD님한테 좀 궁금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파트타임 잡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시간을 쪼개서 내가 되는 시간에 하고 있는데, 그런 20대 뭐 노동 근로와 명주 PD님, 그러니까 직장을 가졌을 때 그 근로의 차이점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요. 아무래도 좀 진지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은 뭐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요즘은 조금은 많이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뭐 되게 단기간 일하려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되게 멀리 보고 또 이 업계에서의 일을 배운다던가 그런 걸 위해서 다니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약간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일이 있더라도 좀 더 참는다든지, 아니면 뭐 굳이 야근 수당을 바라지 않더라도 자기 일의 책임을 완수하거나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야근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결국은 좀 되게 길게 마치 나의 가족처럼 그 커리어를 길게 보고 가기 때문에 좀 더 진지해지고 좀 고달픔도 따라오는 게 아닐까요, 인생에? 저 20대 노동 같은 경우는 사실 30대와 비교를 해봤을 때 조금 더 가벼운 면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물론 안 그런 분도 많고 생활을 위해서 정말 하시는 분도 많지만, 대부분 좀 자기가 되는 시간, 뭐 공강 시간에 맞춰서 하는 경우도 많고,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지금 뭐 단기로 짧은 시간에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주에 한 15시간 정도로. 그런 면에서 조금 30대 노동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뭐 20대, 30대 꼭 나이는 아니지만 좀 세대별로 다른 점은 좀 근로 문화가 좀 정착이 잘 되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거든요. 제가 처음 일을 시작했던 게 2016년도부터인데, 그때 약간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된다, 약간 이런 캠페인? 알바를 이렇게 주선해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 있잖아요. 그런 데서도 되게 그런 점을 많이 강조하고 캠페인을 했었어요. 지금도 물론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하는 업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예전보다 좀 많이 달라진 것 같다고 저는 좀 느껴요. 저도 맨 처음에 아르바이트 시작할 때는 거의 근로계약서를 쓴다는 개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잘 안 남아있는데 거의 안 썼거나 아니면 쓴다 해도 저에게 주지 않았어요. 원본은 사측이 가지고 있다든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물론 굉장히 많이 나아졌고 많이 개선이 된 점은 맞지만 우리가 좀 더 나아가야 될 점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 지금까지 일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했어도 저 원래 2매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 둘 다 그냥 사측이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여전히 아직도 그러네요. 네, 그거에 있어서 제가 뭔가 이걸로 주장을 하거나 그런 점에서 좀 뭐 절차상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더 개선되어야 한다. 진짜 정말 그 라떼는 말이야. 예. 저도 이 첫 알바를 한번 올라가 보면요. 전 고등학생 때였거든요. 그때 시급이 2,000원이었나 그런데, 근데 시급 계산이랑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면 사장님이 시급에 위에다가 그냥 집에 갈 때 뭐 밥 사 먹으면서 또 5,000원 더 주고 10,000원 더 주고 그래가지고 매출 좀 더 올라오면 더 그러니까 주고. 그냥 그렇게 주시는 대로 받고 고맙습니다 하고 집에 가고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자, 그 시급을 보니까 2010년에는 시급이 4,110원이었는데요. 2020년은 현재는 이제 8,590원입니다. 이 시급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뜻 보면은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실장 과연 이 금액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듭니다. 요즘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돈을 벌고 밥을 먹고 살고 이런 의식주의 개념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라든지 삶의 질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문화 소비에 대해서 적극적인 상황에서 이 금액이 과연 합리적일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면 사실상 청년 세대의 그 아르바이트 직군에서는 최저임금이
최고 임금이 돼버리잖아요. 맞아요. 그 이상을 안 주잖아요. 안 주죠, 그쵸. 근데 다른 선진 국가들 같은 경우는 최저 임금은 지키면서 여력이 있으면 더 주는 준다. 거를 예. 미덕으로 생각하는데 맞아요. 그래서 태어난 단어가 또 열정페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뭐 열정이 있으면 뭐 근무액이 좀 부족하더라도 열심히 일할 수 있어. 나중에 또 그래서 그 경력 있는 신입으로 큰 회사 들어가면 되지.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열정페이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 사회가 굉장히 병목 사회지 않습니까? 네. 열정페이라는 말이 지금도 존재가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곳들이 있어요. 심지어 무급인턴이라는 이름이랑 같이. 방송도 저는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능기부라는 그렇죠. 말도 예.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영화계라든지 이런 특수 직군들은 여전히 열정페이가 하나의 노하우를 쌓고 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인데 한국 사회는 시장이 작다 보니까 이런 병목적인 지점들에서 이런 불합리한 과정들이 일어나고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러니까 열정페이라는 단어가 있을 정도로 현재 어떤 젊은 세대가 좀 힘들다. 그래서 태어난 또 만들어진 단어가 다크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다크 밀레니얼 세대는 뭡니까? 밀레니얼 세대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다크 밀레니얼 세대는 중세 시대 우리가 암흑기라고 했던 것처럼 역사에서 암흑 사회, 우리 세대는 암흑 사회 세대다. 뭐냐? 우리 전 세대보다 최초로 돈을 더 벌 수 없는 그것이 너무 명확한 사회의 구성원이라고 스스로를 규정하고 있는 거죠. 자,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또 우리가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이런 것도 다 살펴봤었는데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야 어느 정도 이제 사회 경력도 있고 누구보다 많은 정보를 아는 분들이라지만 모두가 다 이렇게 정보를 알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과연 시민들은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또 청년에게 노동이란 어떤 의미인지 한번 만나보시죠. 나를 완성해가는 과정이다. 일을 하면서 제가 꿈꾸던 그런 직종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제 노동으로서 실현이 되는 거니까. 삶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동 누군가는 되게 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또 누군가는 그게 또 간절히 하고 싶은 그런 알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워라밸이 보장되는 것? 옛날에는 뭐 일만 주구장창 막 이렇게 하는 뭐 시대였기도 했겠지만 이제는 뭔가 일과 삶의 그 균형이 잘 맞아야지 일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뭔가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많은 보람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문이라고 생각해요. 네. 어떠한 노동이든 한번 경험을 하면 약간 새로운 문을 열고 새로운 방을 들어가듯이 새롭게 변경된 새롭게 변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서 네. 청년 김솔찬이란 저는 진짜 일꾼이다. 청년 이슬기란 비타민이다. 저는 어디서든 적응할 수 있는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적응력이 좋거든요. 그래서 어느 회사를 가든지 다 잘 적응하고 또 직원들이랑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노동자 전진규는 음악과 미디어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 즐겁게 저의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청년 정원규는 리틀 나영석이다. 되고 싶어요. 청년 노동자 장지영 씨, 안 본 지 꽤 오래됐는데 빨리 서울 올라오셔서 같이 버스킹 한번 합시다. 최근에 제 동생이 이제 또 새롭게 이제 근로자가 되어서 동생한테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어떤 힘든 일이라도 계속 하다 보면 또 익숙해지고 또 새로운 가치와 즐거움을 또 찾을 수 있으니까 계속 진득하게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혜린이한테 한마디 할게요. 혜린아, 너 요즘에 야근이 많다고 되게 힘들어하는데 몸 챙기면서 일했으면 좋겠고 지금 힘들게 일한 거 다 가치 있는 돈으로 돌아올 것 같으니까 조금만 더 힘냈으면 좋겠어. 화이팅! 윤우야, 올해는 일이 조금 많이 고되고 힘들 수도 있는데 우리 꿈을 향해서 포기하지 말고 한번 끝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자. 화이팅!
저는 제 동생에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취업을 성공을 해서 지금 한창 교육을 받고 있고 또 새로운 사람들과 또 새로운 일에 대해서 많이 적응을 하고 있는데요. 집에 오면은 항상 녹초가 돼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제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해주고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듣기도 하는데요. 항상 옆에 가족들이 있고 제가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해주고 항상 힘이 돼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네요. 화이팅! 아, 그러고 보면 진짜 세상에 쉬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없죠. 이 방송일도 힘들고, 우리 또 게스트도 힘들고, 예. 저도 힘들어요, 진짜. 여기 꼭 단장하고 막 와가지고, 이거 막 모르는 건 막 공부하고, 예. 자, 그러면은 진짜 이게 다 쉬운 일이 없지만은 또 그래도 일을 오랫동안 하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평생 직장, 이걸 꿈꾸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그 좀 개념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노동자, 근로자 입장에서 평생 직장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세요? 또 우리가 지금 SNS의 그 네. 세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SNS에는 사실 슬픈 일보다는 즐거운 일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승진하거나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들이 직간접 적으로 나한테도 영향을 끼치고 뭔가 나도 도전하고 더 배우고 업그레이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면서 직장도 뭔가 업그레이드가 돼야 될 것 같고 직장 내에서 스스로 성장이 좀 더딜 것 같다면 과감하게 나와서 내가 뛰쳐나와서 성장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사회에서도 부축입니다. 기술 혁신이라든지 뭔가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 사실은 평생 교육 나도 죽을 때까지 직업을 3번은 바꿔야 될 텐데 네. 지금이 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교과서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아, 예, 들어본 적 있습니다. 고등학교 진로와 직업 교과서에 제가 컬러로 소개되어 있는데요. 직업이 20개를 거친 남자. 이게 딱 제 교과서에 실려 있거든요. 그런 것만큼 뭔가 좀 직업관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뭐 지금 유튜브 스트리머가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을 이미 훌쩍 넘어섰습니다. 예, 그리고 직업 같은 경우에도 뭐 인플루언서라든지 지금 초등학생들은 저희가 모르는 직업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청소년들은 좀 기존에 자신들이 다가오는 직업들이 와닿지를 않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직업들이 과연 존재할까 앞으로도? 네, 이런 생각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직업이 시민사회 활동가 정의를 하는데 저는 이 직업에 대해서 되게 만족하거든요. 집에서는 만족을 못하지만 이게 그렇긴 한데 근데 청년들 같은 경우도 자기 만족이라든지 적성에 맞는 것들이 직업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요소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요즘 청년들이 정말 그래서 직업을 더 선택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분들은 직업이나 적성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외면 또는 그냥 묻어두셨죠. 지금은 계속 기회가 생기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고용노동부에서 계속 주도하고 있는 게 선취업하고 후취약하는 문화를 만들어보자라고도 하고 있거든요. 기회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지금 중단하고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고 근데 그것이 유튜브라든지 지금 SNS를 통해서 그런 사람 찾기 쉬운 거죠. 벌써 교과서에서 지금 찾을 수 있잖아요. 우리 사회자 같은 분을. 그분들을 보고 더 어리고 더 젊을수록 새로운 꿈을 꾸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요. 지금의 어떤 동시대의 어떤 청년들에게 있어서 근로라는 거는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일단은 근로는 임금의 문제고 생존의 문제예요. 생존. 사실 안타까운 것이 청년들에게 아까 문화라든지 이런 소비에 대해서 제가 그 트렌드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또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근로를 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 생존을 할 수 있다라는 확신만 생각하면 오히려 다른 꿈을 위해서 더 투자를 할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뭔가 좀 더 안정적인 모델이 있다면 청년들에게는 좀 근로가 좀 다르게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동시대의 청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낸다면 어떤 게 가능할까요? 너만 힘들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힘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또 한편으로는 주저하지 말고 서로 소통하면서 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보자. 이런 심리적인 안정이라도 그건 돈이 드는 건 아니니까 같이 한번 나눠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데 물리적 거리는 2대 코로나19 때문에 이럴 때서 더 사회적 거리를 더 같이 이제 만들고 안전하고 건강한 커뮤니티 안에서 서로 지지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고받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사실 다 우리 같은 기성세대가 잘못한 거예요. 예, 기성세대가 잘못해서 청년들이 힘들어하는 거지 뭐. 예. 자, 프로레슬링 역사상 가장 위대한 파이터 바로 저에겐 김일 선생님입니다. 김일 선생님이 어느 날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악역 레슬링하고 대기실에 돌아오니까 나무나 악역은 맞는 게 이기는 거다. 자, 어떤 역할을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스스로 기대를 갖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런 말씀하신 건데요.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 시대 모든 근로자들을 응원하면서 시민영상 특이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세 분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